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통장 잔액 물어보면 거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노후 대비 학원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인드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요. 전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거, 빚이 많은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노후 대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노후 대비.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인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늦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가 노동사회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나이 먹으면 써주는 것이 많이 없고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 서양 일을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기 힘들다는 거. 보통 몸이 축나고 근로환경이 안 좋은 일자리밖에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어르신들, 장년분들 많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보면 노인빈곤율이 전 세계 최강입니다. 아시죠? 노인빈곤율 부동의 1등이에요. 옆 나라 일본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나라 늙어서 생계 걱정하는 분들, 의식주 안 되는 분들, 돈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다 그런 거 봤나 모르겠는데, 그 무료급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하면요. 어르신들 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왜 거기서 밥을 먹을까? 밖에서.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 밥 사 먹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 긴 줄 기다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노년층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나라에 뭔가 복지 같은 거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때 되면 아마 80세까지 노인을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예. 뭐 지금 만 65세부터 노인이라 부르는데 법적으로. 근데 우리 때만 80세까지는 노인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도 늙습니다. 한 여기 계신 분들 한 35년, 40년 지나 우리도 할아버지 되는 거야. 할아버지. 예. 저도 한 40년 지나 붕어의 할아버지라 부르겠지. 뭐 그때까지 가가지고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하고 싶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늙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늙어서 이제 뭐 노가다 뛰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 있냐고. 없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젊을 때 그래도 열심히 돈을 좀 모아놓고 나이 먹은 삶을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나이 먹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예. 근데 나이 먹고 고생하는 분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사실 노후 대비 못한 분들 많아요. 그냥 집이 전부야. 저 집 한 채 가지고 노후 대비 안 돼.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하신 분들은 더 갑갑한 게 뭐냐면 자녀까지 있다 보니까 노후 대비 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노후 대비는 혼자 살건 결혼하건 다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뭐 지금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문제가 많잖아. 재정도 부족하고 세수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노인만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나라의 복지 같은 것도 사실 기대는 게 좀 무리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알아서 이제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얘기는 나이 먹고 누가 봐도 개고생할 게 빤히 보인다는 거죠. 노후 대비하고는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는 되겠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겠지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나이 먹고 이제 어르신 되면 개고생 예정돼 있는 겁니다. 개고생. 여러분 절대 노후 대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노후 대비 늙어서 못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 젊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살이 된다면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몇 년 남았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몇 년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다닌 동안 얼마나 벌 수 있으며 이것저것 떼고 나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얼마씩 돈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연금 가입하면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머릿속 그려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답 없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노답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좀 있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에 넘치지 않게 헛바람들만 잔뜩 들어가지고 흥청망청 거리다가 역대급 불황이 오니 다들 어쩔 줄 모르는 형국.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험한 일은 하기 싫고 제약도 안 하고 어쩔 건데. 솔직히 답이 없어요. 말만 하면 죄다 거짓말에 사기친 양아치 인간들 뿐이에요. 지금은 조용히 숨죽이고 뭐든 닥치는 대로 정직하게 일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버텨나가야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좀 분에 넘친 것 같아. 막상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분들 많아요. 저 먹고 살기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폰 바꾸고 그리고 뭐 배달도 잘 시켜 먹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세요?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 젊을 때. 이거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젊다는 거 어떤 겁니까? 젊을 때 가장 체력이 왕성하고 가장 이제 외모가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뭐 좀 즐기며 살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젊을 때 해야 되는 건 나이 먹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그때밖에 못하니까. 근데 젊었을 때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돈을 버는데 자꾸 여기저기 돈을 써가지고 그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나이 먹어서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나이 먹어서는? 못 모을 텐데. 안 모일 텐데. 이게 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껴 쓰고 살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아껴 쓰고 살 분들이 많이 안 보이는. 왜냐?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도 뭐 주말에 뭐 여행 같은 거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놀고 배달시켜 먹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옷 같은 거 새 옷 같은 거 사 입지 말고 학원 같은 거 여러 개 보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러 가면 할 분도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 말로는 뭐 힘들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여유가 없다 얘기하지만 할 건 다 한다니까 이게. 할 건 다 해.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소비라는 게 일정 궤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아. 이걸 경제학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단내림 효과. 왜 배 선착장에서 배가 닻을 내리면 배가 더 이상 안 물러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소비 수준을 한번 다 내린 것처럼 일정 수준 딱 닻을 내려버리면 이 도크를 내려버리면 더 이상 안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도 할 건 해야 돼. 물론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뭐 배달 음식이야. 앞으로 밥 해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지. 이제 여행은 내 인생이 없다. 아니, 돈 모아야지.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무슨 여행이야. 나중에 나이 먹고 바꾸면 어떡해. 뭐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바꾸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좀 푸어족들이 좀 있거든. 푸어족들도 자신들이 현생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못 바꿔요. 왜냐? 원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뭐 카푸어족들한테 너 지금 형편 안 좋고 돈 없으니까 당장 차 팔고 그냥 뚜벅이 생활해 라고 말하면 뚜벅이 생활할 사람들이 얼마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니까. 카푸어 중에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 당장 내가 지금 뭐 월세방 쫓겨나도 내 벤츠는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우디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당장 뭐 빚이 많고 힘들어도 여행 갈 사람도 많다니까. 여행 갈 사람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이미 소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고쳐.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좀 서민이 뭐예요 서민이. 서민이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고 집도 잘 사는 거 아니고
능력도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면 그냥 닥치고 돈 모아야 돼 그냥. 근데 일반 서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 돈을 적게 쓰거나. 근데 일을 많이 해서 돈 버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버는 돈이라 아껴 써야 돼. 버는 돈이라도. 지금도 버는 돈 아껴 쓰면 돈 모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안 사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나이 먹고 돈이 없겠지. 나이 먹고 돈이 없어 그때부터 이제 피부로 체감하겠죠. 내가 인생을 좀 엉터리로 살았구나. 너무 대충 살았구나. 근데 그때가 살면 뭐해? 바꿀 수가 없는데. 솔직히 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솔직히 불에 넘치게 사는 분들 많아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면 야 한국 사람들 배가 불렀네 진짜. 떵떵거리고 사네. 아니 옆 나라 일본 국민들이 한국 사는 거 보면 놀랄 거야. 야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뭐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야 이 사람들 돈 없다고 하면서 맨날 시켜 먹네. 이해 못할걸요 아마? 야 한국 사람 돈 없다고 하면서 여행 자주 다니네. 우린 여행 갈 때마다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야 대단하네. 이 생각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 보면 이제 신기할 거예요. 자꾸 자기 나라를 여행 온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 월급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쪼르는 걸 알고 있는데 경제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행을 밥 먹듯이 오네. 우린 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많은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 한국이 보면 특히 서민들이 자기의 능력이 맞지 않게 오버해 사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돈 나가는 게 많고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이거 메타인지 못하면 절대 돈 안 모이고 현생 안 나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 먹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맞은 거야. 맞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본인들이 메타이지 못하고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쪼들릴 겁니다. 예. 제발 대한민국 서민이라면 서민에 맞게 삽시다. 오버하지 말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